지장간입니다. 다른 저 아닌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사이비들이 아주 요긴하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뭐 사이비 아니더라도 이게 이 지장간이란 걸 활용하면 뭔가 있어 보이게 신기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장간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런데 저한테서 지금 뭐 2년 넘게 계속 배우시거나 그리고 매주 일주일에 제가 2시간씩 라이브로 온라인 미팅이라고 해서 질문 답변 강의를 하고 있죠. 그게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요일 오전에도 실전 사주라고 해서 유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강의에서도 제가 지장간을 언급하는 걸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누가 물었거나 그럴 때 겨우 한번 언급하는 정도. 그런데 그 지장간을 보지 않아도 사주는 해석할 수 있다 없다? 해석할 수 있죠. 특히나 실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주 극소수시지만 제가 실제로 강의하는 그 실황의 그 녹취를 들려드리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주 해석으로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안에서도 제가 지장간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장간을 몰라도 사주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장간을 모르면 사주를 절대 못 본다. 이렇게 하고 기초반 예전에 뭐 사주 배우신다는 분 연세가 한 60 한둘 정도 되신 여자분이셨는데 지장간이 안 외워진다고 정말 미치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문화센터 이런 데서 사주를 배우는데 지장간 못 외우면 망신당한다. 지장간 못 외우면 사주 배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미친 소리죠. 한마디로. 지장간 몰라도 어떻다? 사주 해석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지장간을 왜 알아야 하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나가면서도 드린 적이 있고 다른 강의에서도 드렸는데 지장간의 활용성은 딱 두 가지예요. 월지에서 더 강한 행동성, 어떻게 격을 추출할 것인가, 행동성을 추출할 것인가 할 때 지장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일지에서 특정 일주에서 그 일간이 일지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십신적인 성향을 알고 싶을 때 십신적 성향을 알고 싶을 때 지장간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어떤 층간들이 들어있어서 그 층간들이 어떤 십신적 작용을 해서 일주가 그 특성을 드러내는지 알고 싶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 주객이 전도돼서 지장간의 걸 가지고 무슨 그 걔들끼리 뭘 하고 해서 뭐가 된다. 이거는 짜맞추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는 짜맞추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 지장간을 공부하시고 제대로 지장간을 뭐 사주 감정의 풀이에는 활용하지 않지만 일주를 이해하는데 그 다음에 월지의 행동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신다면 그거는 지장간을 꼭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지장간 부분을 넣어놓은 이유는 실제 필요해서 넣었지만 실제 해석에서는 어떻더라? 전혀 쓰지 않더라. 쓸 필요가 없더라.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면서 들어갑니다. 지장간이 그래도 이 강의로 치면 지금 간지를 22간지를 했는데 22간지보다 강의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분명히 올릴 때 이렇게 올릴 거예요. 29지장간 괄호 1, 괄호 2, 괄호 3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강의가 길어진다면. 그러면 지장간이 중요해서 강의가 여러 개 있구나, 잘라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장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고 실제 지장간은 해석에서는 필요가 없다. 어디서 필요하다? 내가 일주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월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이 부분만 아시고 지장간 공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주 해석에서 지장간을 쓴다는 말은 유치원생 이하란 말입니다. 아니면 끼워 맞추기 하고 있는 끼워 맞추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장간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한테 가서 똑같은 식으로 해석을 다른 사주를 해봐라고 하면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끼워 맞추기이기 때문에. 레고 하고 있는 거예요, 레고. 레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레고도 엉뚱하게 끼워 맞추기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지장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장간, 예, 지장간. 지장간은 지지의 작용력을 청간과 연계해서 투추를 통해 해석하고, 청간의 작용력이 현실인 지지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되는지 통근을 통해 설명하기 위해 생겨났다. 하지만 현대 사주맹리학은 이의 보완 영역인 지장간을 사주팔자보다 더 크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려 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이 부분이에요. 이유는 사주명리학으로 명확하게 읽을 수 없는 실제의 현상들을 지장간을 통해 설명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그러한 시도는 학문의 차원에서는 칭찬할 말이지만 사주감정의 주도구로 사용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 이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이것도 지장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게 있어서 꼭 써먹는 게 아닌데 이런 말이에요. 있다고 꼭 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장간이라는 게 말 그대로 숨어있는 어떤 인자들인데 이런 거죠. 내가 폭력성이 있다고 해서 폭력성을 다 써먹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누구를 막 돕고 싶다. 그죠? 돕고 싶다.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돕고 싶다. 해서 모두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데 더 도와, 현실적으로.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죠? 그런 특성을 품고는 있지만 그게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데 무조건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다?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걸 감정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은 칼 없이 전장에서 싸워야 할 일이 다분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칼이 될 수도 있고 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사주를 풀이할 수 있다고 탁 가보면 어떻다? 실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전쟁을, 지장간 가지고 해석하려는 생각 자체는 실제로 해서는 안 될 전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석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걸 내가 이걸로 해석해야지 해서 들어가 버리면 해석이 안 되니까 엉망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끼워 맞추게 하는 거죠. 이게 말뜻을 이해하실지 제가 이렇게 써놓고도 말뜻을 이해하실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필자의 설명을 통해 지장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책 내용이고요. 첫 번째 이제 지장간 171페이지입니다. 사중항이 이동훈의 사중항이 상권 171입니다. 지장간의 이해 사주 기본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지장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실제로 그렇죠? 지장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달달 볶아 외우는 걸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지장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장간의 적용 때문이다. 적용. 사주의 아주 초보자들도 사주에 뭐가 없는데 그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원인을 지장간을 뒤져서 찾으려 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지장간에 뭐가 있어서 그게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모르겠으면 지장간을 뒤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건 아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아니 사주명리학적으로는 맞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사주팔자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맞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객이 전도되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지장간을 가지고 예측하려고 한다. 실제로 초급자들이나 제대로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개업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다. 이 말이 뭐냐면은 미래 해석을 지장간에 뭐가 있으니까 뭘 할 거야? 주로 이런 거죠. 바람 피울 거야. 바람 피울 거야. 얘 사고 칠 거야. 얘 뭐 할 거야. 이런 거를 지장간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필자가 맡고 싶은 건 바로 이 대목이다. 지장간은 말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땅 속에 마음속 깊이 내리저편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 나올 것이라 예측이라고 말해버리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계획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거죠. 제가 본 사례 중에 제일 심한 사례는 이거였어요. 남자분이 사주를 보러 갔어요. 사주를 보러 갔는데 그 사주 봐주는 그 초짜가 나름 초짜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그래도 감정비 저만큼 받고 하는 그런 애가 와이프가 바람필 인자가 있는데 이 말을 탁 했어요. 던졌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남편이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난리 났죠?
와이프는 뭐냐면은 바람이고 뭐고 지금 애들 케어한다고 바빠 죽겠는데, 자기 시부모 모신다고 바빠 죽겠는데, 그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점쟁이한테 듣고 말 그대로 점쟁이잖아. 점쟁이한테 듣고 가가지고 너 바람 피려고 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완전 들들들 볶아가지고 끝내는 뭐 완전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죠.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근데 잘 살고 있는 집에,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주 봐준 그 사람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한 10년이 흐르고 그 여자분이 재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이혼 당했죠. 정말 뭐, 딴 남자 쳐다도 안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바람 피운다고 이혼 당하고,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주를 봐준 놈이 하는 말이, 놈이죠, 그거는. 하는 말이 뭐냐면, 봐라! 저 재혼한다, 아이가. 저 바람 피운댔다, 이래 말을 하더래요. 사실은 남편은 이혼하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고, 딱 혹시나, 뭐, 끈질 게 있을까 싶어서 다시 찾아갔는데, 없는 도마에서 찾아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걸 죽여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멱살 잡고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근데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죠? 네, 뭐, 이런 거 많죠. 요즘도 그런 분 있어요. 어디 가서 봤는데 내가 언제 안에 죽는다더라. 어떻게 된다더라. 뭐 그랬대요 하면 전부 다 지장간 보고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이런 부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지장간을 해석하는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예측들이 난무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없었어도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 그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판도라의 상자가 그거잖아요. 판도라의 상자 찾아보세요. 뭔지. 몰라도 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미리 말을 해줘서 생기는 문제가 엄청나더라는 겁니다. 그죠? 일어나지 않은 일을 처벌하는 SF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 맞죠? 영어가 잘 안 돼서. 현실화시키게 된다. 사주에 드러난 인자에 대한 예언은 현실화 가능성이 50%죠. 이것도 50%예요. 사주 팔자에 드러난 부분도 해석해보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50%라는 거죠. 그런데 지장간 보고 한 예언의 현실화 가능성은 3%미요. 그러니까 100개 3명한테도 일어날지 아닐지 모르는 걸 갖다가 지장간 보고 이거 뭐 할 건데 해버리면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그죠? 그 소리를 하나 들으면, 사주에 관한 얘기를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거지 같은, 아무리 없어 보이는, 정말 하잘 것 없이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한테 당신 사주가 어떻다 한마디 하면 이게 평생 안 잊혀지는 게 사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주적인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돈 내고 가서 사주를 봤는데 이런 말을 들어버리면 미치는 거죠. 안 일어날 일을 실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반작용이죠. 실제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일이 커지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리거나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지장간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해석 안 하는 게 3% 미만이면 해석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통계학에서 사용하는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안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통계학에도 보통 5%잖아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신뢰금 95% 이내. 그럼 5%라는 거, 5%. 오차 범위는. 이런 지장간을 잘못 들먹임으로써 잘 살고 있는 가정을 파탄낼 수도 있고, 이런 거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보고요. 잘 살아가는 사람을 난치병의 공포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실제 병 걸린다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그죠? 지장간 보고. 사실 3% 미만이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각종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확률이다. 그러니까 실제 이 지장간을 이렇게 막 던져놓고도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뭐냐면 운하고 상관없이도 당할 확률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운하고 상관없이도. 그렇죠? 이런 걸 왜 이 정확한 사주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주는 정확하다고요. 이 정확한 사주에서 3% 미만을 왜 다뤄야 됩니까? 다룰 이유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이라 지장간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절대 지장간을 미래의 척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은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사주를 계속 하시려면. 아니면 엉터리 해석만 하게 되고 남의 삶, 남의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예, 사주명리학 강의를 하는 사람도 많고 명리학자도 많은데 필자는 이들의 레벨 측정을 지장간을 어떻게 알고 설명하는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을 읽으면 이제 대부분의 명리학자들은 지장간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의 내용을 참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장간을 외우거나 활용하거나 이런 거를 참고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제대로 된 분들일 거고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은 어떻다? 뭐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원래 지 하는 대로 사기질 하는 거죠. 사기질. 지장간을 말하는 자체가 거의 사기니까 사기질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를 아는 명리학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명리학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제 블로그 와서 읽고 자기의 이론이나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 보고 또 수정하고 있죠. 그죠? 이제 지장간을 외울 필요 없다. 그죠? 또 다음에 나올 공강 외울 필요 없다.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필자가 왜 정통사주 명리학을 하는 명리학자로 말하는지 그리고 사주 음양학을 제대로 터득하고 있는지를 이 간단한 강의로 알 수 있고 사주 명리학이 자연 관찰을 통해 더 명확한 이해가 가능한 학문인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제 설명을 보면 그래요. 원리라는 건 사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누구도 반박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리가 너무 단순해 생각하지 않다 보니 요즘처럼 복잡하게 사주 명리학이 흘러버렸음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뭐 별거 아니네 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이걸 못 외워서 난리가 나고 헷갈리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주명리학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음양학과 자연학에 대한 개념 자체를 베이스로 두지 않는다면 사주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건 사기치는 정도밖에 없을 것이기에 이제 다음은 12지지의 지장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지의 시작은 자이지만 지장간의 시작은 인이다. 이유는 천간의 시작이 갑인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장간은 지지를 뭘로 나타낸 것이다? 천간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장간은 지지가 가지고 있는 천간의 작용력이기 때문이다. 지지에서 읽지만 현실이 아닌 생각이다. 생각입니다. 생각. 지지에서 읽지만 현실이 아닌 생각이다. 생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면 천간은 생각, 지지는 현실이다. 자,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지장간은 현실인 지지가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생각이 현실의 행동이나 현상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를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장간을 들여다보죠. 천간의 흐름을 보면 갑을병정 우기경신 임계로 흐른다. 뭐 다 아시는 거죠. 목화 토금수의 오행의 흐름을 반복한다. 그렇습니다. 천간 토의 작용은 목화 양기운을 금수 음기운으로 음양을 체인지해주는 역할과 자체 음양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천간 토의 작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묘진 사오미 임묘진 임묘진 사오미 그 다음에 신유 술 해자축 이렇게 미축 이렇게 흐름 자체가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까지는 양이고 이까지는 음이에요. 양이고 음이면 이게 천간이기 때문에 얘들끼리 반복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내용 자체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장간은 인에서 미까지의 양지지와 현실에서는 봄, 여름입니다. 제가
첨간을, 그러니까 지지를,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러니까 강의에서 사라진 질문이 들어왔다가 사라진 내용이 제가 너무 답답해서 답까지 다 들었던, 웬만하면 제가 질문에 답을 안 다는데 왜 첨간 설명에서 계절을 설명하느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첨간 설명에서 그러니까 가벌병정 무기응신 인계를 왜 계절로 설명을 하느냐?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로 설명하죠. 계절입니다. 첨간도 계절이고 지지도 계절이죠. 첨간도 계절이고 지지도 계절이에요. 차이는 뭐다? 첨간은 태양에서 오는 빛, 그죠? 지지는 그 빛을 받아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야, 태양빛은 1년 365일 똑같이 오잖아. 왜 겨울에 더 약해?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어떻다? 기울어져 있다. 지구가 어떻다? 자전한다. 지구가 어떻다? 공전한다. 그리고 길게는 뭐 어떤 운동을 한다? 세차 운동을 한다.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빛이 오지만 해당 지구 각 지역에서 받는 태양의 강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강도를 설명한 게 첨간이고, 그죠? 그 다른 강도의 빛을 받아서 현실로 나타나는 게 뭐다? 지지라는 겁니다. 당연히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드리면 지장간은 인에서 미까지의 양지지, 그죠? 양지지의 봄, 여름, 그 다음에 신에서 축까지의 음지지, 현실에서는 가을, 겨울이에요. 음지지가 가진 음양의 크기와 내용을 오행간지를 통해 디테일하게 읽어내기 위한 것으로 지지가 가진 음양과 오행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다. 필자가 말하는 규칙성을 알게 되면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다. 지장간 안 외워도 된다는 거예요. 외우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봅시다. 지장간은 세 가지 기운으로 나뉘는데 뭐냐면은 직전 지지의 기운이 남아서 넘어왔다고 해서 그 첫 기운을 여기, 초기 여기라고 합니다. 초기 여기 부르고, 그 다음에 직전 기운 여기가 주는 흔들림 후에 드러나는 본성의 기운을 중기라고 해요. 본성의 기운을 중기라고 부르며 지지 본래의 첨간과 연결된 기운을 정기라고 부릅니다. 봉기라고 부릅니다. 정기, 봉기. 그러니까 지정간이 세 개씩 있잖아요. 두 개,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을 때 첫 번째 게 이게 초기나 여기라고 부르고, 두 번째 게 중기라고 부르고, 세 번째 거를 정기나 봉기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실제 계절과 월도 디지털하게 탁탁 끊기는 게 아니고 아날로그하게 연결되어서 변하기 때문에 그 세세한 흐름을 읽기 위해 여기, 중기, 정기로 나누는 것이다. 지지의 양운동의 시작은 인에서 미까지로, 인의 여기는 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합니다. 왜 문지는 이게 연결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뒤에 하고, 이제 인의 중기부터입니다. 인의 중기에는 삼합하는 오행이 오는데, 그러니까 지지의 정기에는 삼합오행이 오는 거예요. 삼합하는 오행이 옵니다. 삼합하는 오행이 오는데 여기의 음양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가 양이면 양, 음이면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기의 음양을 따르는 이유는 여기의 중기의 힘이 음양을 바꿀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직전 지지의 음양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이 부분도 이제 뒤에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숫자가 나열수인데, 나열수가 한 달을 30일을 나눈 그걸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인의 중기는 일단 그러니까 초기 여기는 나중에 설명합니다. 인의 중기부터 설명해요. 인은 뭐다? 인호술 삼합하는 오화와 같은 천간 오행 병과 정 중에서 여기는 초기는 무라고 했죠. 설명은 나중에 하지만, 그러면 여기는 뭐다? 인이면 같은 양이니까 같은 음양인 병이 놓이게 된다. 병. 그렇죠? 그러면 인의 지장간은 첫 번째는 뭐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한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중기는 뭐 본다? 삼합하는 글자가 들어오는데, 그 삼합하는 글자의 음량이 어떻다? 음량이 양이죠. 양이면 어떻다? 병이 온다. 병.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삼합하는 화니까. 그죠? 오화. 예? 같은 천간. 지장간은 천간이 오는 거니까. 보면은, 화에는 병과 정이 있는데, 초기가 무였으니까, 무하고 같은 음량. 무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양인 병이 놓인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걸 혼자 해보면 그냥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니까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는 해당 지지와 동일한 오행과 음량의 천간이 놓이게 된다. 그러면 인의 전기는 그냥 갑이죠. 목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은 무병갑이 되는 거. 무병갑. 지금 설명 안 드린 건 무만 설명 안 드렸어요. 합니다. 묘의 여기는 직전지지의 인의 전기가 놓인다. 그러니까 여기는 직전지지의 전기가 놓이는, 직전지지의 전기. 그러면 삼합의 메인 글자인 자오묘유는 왕지죠. 왕지는 그 자체로나 삼합으로나 자신의 오행의 기운만 가득하므로 중기를 따로 쓰지 않는다. 이제 왕지는 중기를 쓰지 않더라. 이것도 규칙이에요. 왕지, 자오묘는 중기를 쓰지 않는다. 묘의 정기는 자신과 동일한, 요건 같죠? 자신과 동일한 오행은 뭡니까? 같은 동일한 오행의 음양천간, 을이죠. 그렇죠? 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갑인이 되죠. 갑을이 되죠. 갑을. 묘는 갑을이 됩니다. 이제 진이에요. 진의 여기는 직전 지지가 뭐였습니까? 묘였죠. 묘의 정기에서 넘어온 을을 쓰고, 그죠? 같은 걸 쓰죠. 중기는 신자진 삼합의, 왜냐면 진이잖아요. 삼합의 메인 오행인 수천간 인계 중에서 뭘 같더라? 여기와 같은 음량을 쓴다니까. 을이 음이니까 뭐다? 개를 쓰는 거예요. 정기는 자신과 동일한 오행과 음양의 천간인 무를 쓴다. 그죠? 지는 양의 토기 때문에 무를 쓴다. 이거 혼자 해보세요. 혼자 해보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데 말로 하는 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의 여기는 진에서 넘어왔죠? 진에서 넘어왔으니까 진의 정기는 뭐다? 무죠. 그죠? 중기는 사는 뭐다? 사유축이죠. 사유축이니까 사유축은 금이죠. 금이면은 올소의 경신인데 무 앞에 무니까 같은 양이 뭐 쓸 것이다? 당연히 경을 쓰는 거죠. 그죠? 경을 쓰는 거고, 정기는 어떻다? 사는 화죠. 동일한 오행. 음양천간인 병을 쓴다. 그죠? 사, 병이에요. 이 부분도 사가 병, 오, 정사니까, 근데 이거 바뀐 거를 설명드렸죠. 1, 2, 3강 안에 있어요. 1, 2, 3강 안에 지지의 그 음양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병을 쓴다. 그리고 오의 여기는 오가 자오묘유죠. 자오묘유. 그러면 두 개만 쓰는 거죠. 그렇죠? 자오묘유는 중기를 쓰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를 설명합니다. 오의 여기는 사의 정기에서 넘어온 병을 쓰고, 그렇죠? 사에서 정기에서 넘어온 병을 쓰고, 삼합의 메인 글자인 자오묘유는 자신의 오행 기운만 가득하므로 중기를 따로 쓰지 않지만 오는 예외로 중기에 기를 쓴다. 이 설명도 나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 하겠다. 정기는 자신과 동일한 오행의 음양의 천간인 정을 쓴다. 그러니까 사실은 병정만 쓰는 건데 오의 지장간은 병정인데 중간에 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 설명도 좀 이따 합니다. 미의 여기는 오의 정기에서 넘어온 정을 쓰고, 그죠? 정을 쓰죠. 그 다음에 중기는 해묘미 삼합의 메인 오행은 목이잖아요. 그러면 갑을이 있는데 여기와 같은 음량을 써야 되니까 을을 쓰는 거예요. 음을 씁니다. 을의 음. 그 다음에 정기는 자신과 동일한 오행과 음량의 천간인 기를 쓴다. 그렇죠? 미는 양음의 토잖아요. 그래서 기를 씁니다. 미에서 지지의 양운동이 끝나므로
미의 정기인 음토가 기가 다음 음운동의 시작인 신의 여기로 기운을 넘겨줄 때, 양운동의 시작인 인의 여기로 기운을 넘겨줄 때 다음 음양인 양으로 넘겨주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아까 말씀드린 양지지의 순환, 음지지의 순환을 말씀드릴게요. 양지지의 순환, 음지지의 순환. 그러니까 이 청간은 순환이 목화토금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는 빠진 거죠. 실제 토는 빠진 거죠. 그죠? 토는 빠져 청간은 순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화금수죠. 순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순환은 어떻게 하더라? 목화의 순환, 금수의 순환만 일어나는 거예요. 토는 중간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목화의 순환, 금수의 순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할 때 그 지지의 순환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미의 지지의 양운동이 끝나므로 미의 정기인 음토기가 다음 음운동의 시작인 신의 여기로 기운을 넘겨줄 때나 양운동의 시작인 인의 여기로 기운을 넘겨줄 때 다음 음양인 양으로 넘겨주게 된다.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인의 여기는 음토기의 양토인 무가 되고 신의 여기도 음토기의 양토인 무가 된다. 이 부분 꼭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그냥 지장간은 안 해도 바로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으며 음과 양은 기운이 차면 양은 음으로 음은 양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필자의 이 설명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라면서 냉수를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한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은 다르다. 운전할 때 횡단보도를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하지만 그걸 알고 안 지키는 것과 모르고 안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데 강의하고 상관없이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횡단보도 우회전할 때 멈추는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알고 그렇게 하다가 사람을 치게 되면 자신이 잘못했다 하겠지만, 모르고 사람을 치게 되면 치인 사람에게 왜 차가 오는데 횡단보도를 걷느냐고 탓할 것이기에 그렇다. 음양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도 항상 간과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아예 모르고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서 필자가 강조해서 말하는 이 부분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다 아는 걸 가지고 헛소리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보는 사주가 자꾸 산으로 간다면 바로 원인은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청간에 대한 이해, 청간의 순환에 대한 이해, 지지의 순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음양학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필자가 방금 설명한 축의 정기가 기인데 인의 여기가 무인점과 미의 정기가 기인데 신의 여기가 무인점에 대한 이해가 없이 외우기만 했다고 고백한다. 실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이는 지지의 오행운동만 생각한 결과로 오행 역시도 음양운동을 하기 때문에 대음양인 양의 계절과 음의 계절까지 고려한 지장간의 배치를 눈여겨본다면 좀 더 쉬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제가 앞에 이런 설명도 드렸죠. 육합을 설명드리면서 육합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태양의 고도가 같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태양의 고도가 같을 때. 그렇죠? 태양의 고도가 같을 때.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떠서 토에서 어떻다? 내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 청간의 양운동, 청간의 음운동인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없는 암흑이 존재하죠. 암흑. 그죠? 태양이 없는 암흑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음양 이렇게 반복한다고 생각하지만 청간은 어떠냐면은 목화 끝 양운동, 청간은 이런 거예요. 목화의 양운동, 금수의 음운동만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지지는 이제 이게 데워져 있기 때문에, 지지는 데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식는 까지 고려를 하지만, 청간은 해가 떴다가 내려앉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과정이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순환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청간은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간을 순환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떠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다? 태양이 떠서, 기우는 지점. 토죠? 그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금이죠. 그냥 금이죠. 청간으로 보면 그냥 금이죠. 지지로 보면 어떻다? 금수. 수에서도 식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실제 뭡니까? 사실은 화죠, 화. 화밖에 안 되죠. 저렇게 치면. 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어떻다? 얘 둘이 반복, 얘 둘이 반복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청간에 대한 이해가 되시고 지장간에 대한 이해도 당연히 되실 수 있고 청간의 운동과 지지의 운동이 뭐가 다른지도 아실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참 재밌고도 오묘하고도 이런 거 아시면 도통했다고 하죠. 보통 그렇습니다. 신의 여기는 미의 정기가 기에서 음양변화로 넘어온 물을 쓰고 중기는 신자진 삼합의 메인 오행인 수청간, 임, 계중, 여기와 같은 양인 임을 쓴다. 정기는 자신과 동일한 오행과 음양의 청간인 경을 쓴다. 예, 유도 뭐 같은 방법이에요. 넣은 겁니다. 술도 같은데 넣은 겁니다. 술도 해도 같죠? 그죠? 넣은 겁니다.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넣은 겁니다. 축도 마찬가지죠. 읽어보세요. 넣은 겁니다. 필자가 지장간에서 또 한 가지 예외로 설명한 이런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입니까? 좌오 묘유는 중기를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는 예외라고 했죠. 오는 예외. 그죠? 이 부분도 제가 미뤘잖아요. 오의 경우 여기 병과 정기 정에 더해 중기로 기를 쓴 부분을 알 수 있다. 보통 이렇게 하죠. 오 해놓고 밑에 보면 병, 괄호 열고 기, 정 이렇게 쓰죠. 그죠? 이 괄호 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쓰는 기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은 자연학이다. 그러니 실제로 5월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사주명리학이 자연학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앞의 간지 설명에서 미를 익히는 것, 뜸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실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미월이 지나면 망국이 익어서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신유월에 수확을 하게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5월 말이나 미월 초에 이미 익은 열매와 과일들이 출하된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시골 가서 5월의 산화를 관찰해 보면 벼나 사과 같은 신유월에 수확되는 작물들에 앞서 이미 익어가는 작물들이 많은 걸 알 수 있다. 필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시겠나? 5월에도 미월에 익히는 작용력이 현실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5에서도 미의 작용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필자는 사주명리학을 공부한 후에 자연 관찰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이론적으로 고려한 것을 보고 사주명리학의 디테일함에 감탄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구황작물인 고구마, 감자, 옥수수 언제 납니까? 여름에 나죠, 여름에. 그죠? 5의 중기를 지나 정기부터 수확하고 그 외에도 많은 작물들이 미작용, 즉 기작용으로 익어서 5월을 지나면서 수확한다. 아오리 사과 이런 것도 있고 수박, 그죠? 지금 참외 이런 거 다 언제? 그죠? 노지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수확할 때도 지금 수확하고 있죠, 지금. 그죠? 지금 수확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다? 오란 글자에 미에 익히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표현하지 않았나. 그죠? 이 이후로 오의 중기에 기를 쓴다고 볼 수 있다. 명리학을 공부한 학파들 중 이 기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왜냐하면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어요.
누구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한다고 하고 누구는 거의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 부분 역시도 이들이 사주명리학이 자연학이라는 개념을 망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장간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 다음 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오의 병기정, 이 기를 읽느냐 안 읽느냐에 부여해서 이 기를 굳이 읽으라고 해놓은 그런 부분은 어떤 케이스에서는 기에 익히는 이 작용이 오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지장간과 통근. 예, 지장간, 이게 통근이라는 지장간이 어떤 실제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통근을 해야 된다. 아니면 보통 지장간이 작용이 아니고 청간이라는 애가 현실에서 뭔가 일어나려면 통근을 해야 된다. 그 통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한 이야기가 하나 있다. 청간은 생각, 지지는 현실, 이거죠, 그죠? 청간에 갑이 있다면 갑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죠? 갑은 목인데 지지에 목인 인이나 요가 없이 청간에만 갑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겠나? 그렇다. 갑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현실적인 실천이나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네, 다시 보세요. 지지에 목인 인이나 묘는 없고 지지에는 목이 없는 거예요. 목이 없고 청간에만 갑이 있다면 갑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인 실천이나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현실성 없는 갑은 어쩌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고 지부해도 무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에 없는 글자는 그냥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지에 없는 글자는 그냥 생각이다. 그러니 청간에만 있는 글자를 해석할 때 그것이 현실에 존재해야 하는 물질적인 의미라면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물질적인 의미라면 실현되기 힘들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그냥 청간은 생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작용은 없다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청간의 생각대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면 지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살지? 지지에 그런 것도 없는데 현실에 없는데 왜 그렇게 살지? 그걸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주명리학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학문이므로 어떻게 청간의 생각이 현실에서 실현되었는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지지에 없는 오행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어디겠나? 그렇다 바로 지정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청간에 갑이 있는데 얘가 갑적인 삶을 그 사람이 갑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일단은 지지 내자에서 갑이나 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 그거 없다면 지정간 안에 갑이나 을이 있는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뭘 하고 있다면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지장간이 찾는 얘기예요. 지장간의 효용성은 이럴 때 나온다. 이렇게 청간에 있는 오행이 지지에 있거나 지장간이 있을 때 통근했다고 한다. 지지에 있거나 지장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게 훨씬 강하겠죠. 그죠? 지장간에 있는 게 약한 거고 이런 개념이에요. 사주를 읽을 때는 항상 사주 8자 중에서 어느 글자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읽어야 제대로 된 사주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글자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간에 있는 글자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이 통근했는가 못했는가로 보고 지지에 통근을 했는가 지장간에 통근을 했는가 지장간에 통근을 했다면 여기 중기 정기 중 어디에 통근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가 다르게 읽어야 된다.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에 있다면 통근 가장 강하게 그 작용력이 있을 것이고 청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에도 있다면 같은 오행이 있다면 그것도 이렇겠죠. 연월일시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봤을 때 연월일시에 따라서 언제 그 생각을 하거나 그 작용력이 있을까 그것도 예측도 가능하겠죠. 좌표적으로도. 그런 개념까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으면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약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있으면 그래도 약하게나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지장간에 통근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하고 후에 지나고 나서 하고 있는 걸 보고 해석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방금 핸드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중기 전기죠. 보통 이런 게 7, 7, 16, 10, 20, 뭐 9, 3, 18, 7, 7, 16 이런 식으로 여기 중기 전기의 강도입니다. 강도. 요 강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길을 잃는 사람은 10, 11 이렇게 읽고 길을 안 보는 사람은 여기를 아예 20으로 읽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 세 개예요. 근데 저는 어떻다? 이거 볼 필요 없다. 이거 볼 필요 없다. 이거 없어도 충분히 본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리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위 표에 있는 숫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뚱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대충 느낌으로 붙였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건 우주관찰을 통해서 반복해서 측정한 결과다. 실제로 이게 태양의 고도나 이런 걸 보고 특정을 한 거예요. 위표를 관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비율에도 규칙성이 있다. 필자가 지지를 설명드릴 때 생지, 왕지, 묘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그룹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 우주관찰을 통해 동일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그룹에 둔 것이다. 이제 생지, 인신사에는 여기 중기가 뭐 7, 7, 16, 왕지는 10, 20, 그 다음에 묘지는 9, 3, 18 이렇게 돼요. 9, 3, 18. 이거 뭐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이렇다 그냥 알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장간을 말씀드리고 나면 다시 지장간을 아주 중요하게 읽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 무습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필자가 30년 가까운 실간에서 통계낸 22간지의 세력, 즉 힘의 세기를 다음 표로 제공한다. 통근의 유무에 따라 천간의 힘이 정해지긴 하지만 그것을 기본에 두고 말씀드린 것이므로 참고하시면 사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필자가 흔히 당신은 뭐로 살고 있다고 할 때 이 세력표가 기본이 됩니다. 이 세력표에서 순위가 바뀐다면 그건 왜겠는가? 그렇다. 사주의 아주 기본이다. 글자가 합, 충, 형파, 해 등으로 성질이 변하면 그 힘도 달라진다. 표는 간단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된 적용을 해야만 제대로 된 사주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역으로 설명하면 이런 표가 있어요. 실제로 저의 통계로 22간지의 세력표. 힘이 센 거예요. 제일 센 거. 목에서 제일 센 거는 가벌이고, 임묘고, 그 다음에 진, 해, 미, 뭐 이런 형태로.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세력표가 있고 이대로 사주 해석을 하시면 되지만, 이게 무의미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게. 왜 무의미하냐면, 이거죠. 이 세력표에서 순위가 바뀐다면 그건 왜겠는가?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아, 이게 더 중요했는데, 그걸 해서 걔가 힘이 없어지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이거죠. 사주팔자에 있는 글자가 합, 충, 형, 파, 해 당해버리면 저게 운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사주팔자 내철에 되면 그 힘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해지거나 아니면 더 강해지거나 되는 거죠. 약한 애가 더 강해지거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표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운에서 계속 합충표가 형파가 들어오잖아요. 운에서 지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주원국 내에서 3합을 하고 있거나 6합을 하고 있거나 합을 계속 할 수도 있고 충형파에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장간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알려드린 그냥 간지 그 자체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지. 저 표 외워가지고 저 표대로 작용하는데 예외가 합이네, 예외가 충이네, 예외가 형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 강도를 조정하는 게 오히려 어렵다는 거죠. 해석하기는 훨씬 어렵고 정확도도 약하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정확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은 지장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를 드리는데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관찰해서 여러분한테 드렸지만 그런 개념입니다. 이 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목에서의 목삼합이 아닌 진, 화에서 화삼합이 아닌 미, 토에서 오, 금에서 술, 금삼합이 아닌 수에서 수삼합이 아닌 축의 작용력이다. 크게 안 중요해요, 사실은. 안 중요한데 읽어드리면 방합으로 이미 오행합에 속해 있는 토를 토가 아닌 오행인자로 읽어도 무방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지장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삼합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결국은
삼합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설명드린 건데, 그러니까 굳이 지장간에 대한 설명 안 넣어도 그거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뭐 그러니까 온라인 미팅이나 아니면은 좀 실전 사주 강의 같은 데서도 디테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 지나가면 되는 거지, 실사용해서 이걸 넣어서 설명하려고 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지장간을 볼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지장간 중기의 관찰입니다. 지장간 초기와 정기는 해당 지지의 오행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진 반면에 중기는 삼합 글자로 이루어집니다.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으실 것이다. 아직 삼합이 안 나왔지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쓰는 거고, 마찬가지로 중기는 사회적인 인재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중기 해석은 사회적 활동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본다. 사회적 활동에서 개인의 선택. 학교, 직업, 주거지역, 주거 형태, 커뮤니케이션 형태, 연애 형태, 결혼 형태 등에서 본인의 의지가 반영되는 형태로 읽을 수 있다. 이때 생지, 왕지, 묘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생지의 경우 중기의 비중이 크지 않다. 성장하는 단계이므로 사회적인 활동이 적어서 그렇다. 당연히 왕지의 경우 중기의 비중을 크게 해석해야 한다. 왕지는 삼합 글자이기 때문에 중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묘지의 경우도 중기의 비중이 크지 않다. 위의 간지 세력표는 그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내린 결과물이다. 결국은 뭐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지장간 관찰을 많이 해보고 통계는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지장간을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데를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그냥 달달 볶아야 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외우는 거죠. 이렇게 세력을 나누어서 또 삼합 인자로 아니면은 그러니까 생지, 왕지, 묘지를 방합적으로 삼합적으로 나눠서 관찰하고 합축명파의 이전의 작용, 이후의 작용을 관찰하고 해서 해본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외운 거예요, 걔들은. 그건 외운 거고, 저는 관찰한 거고, 특히나 아까 양지지의 순환, 음지지의 순환. 그래서 얘를 특별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순환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순환도 모릅니다. 그걸 물어보세요, 아는지. 그런 순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장간은 이런 세력 유무를 포함해서 각 글자의 오행의 흐름, 상생, 상극을 보고 삶의 흐름을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필자의 생각은 일단 지장간은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음양, 오행, 간지, 십신, 대운 비교로 그 사람의 90% 이상을 읽어내는 연습을 먼저 하고 난 후에 그래도 풀리지 않는 10% 중 3% 정도를 지장간에서 득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 역으로 추적하면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석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지장간을 이용한 암합충형 또 이런 걸 지장간을 가지고 이런 걸 해요. 그 설명입니다. 지장간을 이용해서 지지들 간의 작용인 삼합의 반합과 충형에 대한 설명을 지장간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이 많다. 청간간에는 합과 충작용이 드러나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오버입니다. 오버예요. 지장간을 이용해서는 그렇게 결정적이고 확실한 작용력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장간을 많이 활용하게 된 계기는 격을 정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제가 지장간을 쓰는 이유는 일주의 관찰을 통해서 저는 지장간을 필요로 하고 관찰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사주명리학에서 지장간을 중요하게 쓴 이유는 격을 정하기 위해서예요. 격이라는 게 뭡니까? 격은 뭐다? 월지의 투출과 강하기를 찾아서 월지의 투출과 강하기를 찾아서 격을 정하는 거예요. 월지의 지장간으로 그게 투출되어 있으면 투출된 게 격이고 아니면 정기가 격이 되죠. 이거예요. 이래서 지장간을 처음에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다 지장간이 더 중요했다고 설명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지장간을 활용해야 되는 게 뭐다? 격용을 하는 사람들이 격국을 정하기 위해서 지장간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천간에 있는 글자와 월지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같은 오행이라야 천간의 세력을 보고 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격 이론에서 필수적인 지장간이 어느새 지지 자체보다 중요하게 대접받게 되어버린 것이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친 거죠, 사실은. 다시 말하지만 땅속에 묻힌 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이런 걸로 머리 쓰지 마시기 바란다. 이건 나중에 충분한 실력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있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엔 전혀 필요 없는 이론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지장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장간 계고 합거 계고 합거 이런 것도 있어요. 지장간의 글자가 천간 글자로 드러나는 것을 계고라고 한다. 그리고 드러난 글자가 천간의 글자와 합하는 걸 합거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무슨 지장간이 계고됐는데 내가 천간에 있는 관이 있는데 이걸 합거해가지고 사라져버리면 남편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니다.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면 지지 속에 있는 지장간 글자가 계고를 통해 밖으로 드러나서 천간에 있는 글자와 합을 이루어 날아가 버리는 게 합거란 얘기다. 그죠? 이 계고는 주로 충하거나 지지가 충하거나 형하면 거기서 지장간 글자가 튀어나온대요. 그게 계고고 여기서 발상형이 그런 이유로 충과 형을 아주 위험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형을 하면 충형이 사실은 위험할 게 없어요. 저는 충형을 뭐라고 설명드립니까? 소화불량, 머리 아픈 거 이렇게 설명드리잖아요. 그런데 충형을 위험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지장간이 충을 해서 내가 천간에 재가 있거나 관이 있거나 하나밖에 없는 글자들이 있어요. 천간에 하나밖에 없는 글자들이 있는데 지장간이 충을 해서 지장간이 깨지고 개고 문이 열리고 그게 튀어나와서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에 있는 관하고 합을 해버리면 어떻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관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지고 직장이 없어진다. 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재산이 날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말도 안 되죠. 말 그대로 뭐다? 끼워 맞추기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 말이 돼?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충과 형의 작용력은 물론이고 계고를 통한 합거 역시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그때 달라지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 사주 강의를 보면 이 계고와 합거로 누군가의 사주를 해석하면서 극적인 정확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한다니까요. 이래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주를 보면서 이런 사례를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합니까? 합충형파에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죠? 대운에서, 연운에서, 세운에서, 월운에서, 일운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언제 합구해서 언제 날아간 거예요? 이번에는 안 날아가고 다음에 날아가요? 계속 들어오는데? 개고돼가지고 다 날아갔겠지. 그죠? 한 살 지나면 다 날아가고 없어요. 10년 지나면 다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그런 거지. 그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극적인 해석은 계고와 합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니 무시해도 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그러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나냐고. 10년 전에는 아니라고 20년 전에는 아니라고. 그때도 합충형파로 계고가 일어났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충형으로 계고가 일어나겠죠. 충형으로. 참고로 합거는 천간합의 방식과 같으나 천간합은 합화해서 새로운 인자를 생성시키면서 작용을 강화해주거나 새로운 인자의 작용을 더해주는 데 반해 합거는 합한 글자를 사라지게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나 이론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거라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거죠. 말도 안 되죠. 정말 필요 없거나 문제인 글자가 합거라 사라진다면 좋겠지만 역시나 그런 일도 드물게 된다. 그냥 죽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동안 그 사주의 작용이 계속되는데 합거해서 사라졌다? 어떤 운에서?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살 건데? 왜 하필이면 그때 사라졌는데? 그러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거의 아주 긴 시간에 제가 이걸 몇 번을 잘라서 올릴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지장간을 가지고 하는 해석은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대부분 헛소리입니다. 그 증거는 제가 300개 이상의 강의에서 지장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17만 명 이상의 실관에서도 지장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확하대요. 안 되는 사주 해석이 없었어요. 그러면 뭐다? 지장간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몰라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장간이 틀린 이유를 제가 지금 장황하게 1시간 가까이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장간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